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자, 고려사항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죠. 무결성. 무결성이라는 건 제약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일관성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질의응답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의 질의응답에 일치하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회복은 시스템 장애 이전에 발생됐을 때 원래 데이터로 복구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보안은 불법 접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효율성은 응답 시간을 단축하고 저장 공간을 최적화하고 시스템 생산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확장성은 새 데이터를 추가할 때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과정이 있는데요. 자, 요구 분석 사항,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데이터 모델링, 그다음 물리적 설계, 데이터 구조화 잘 알아두시고요. 데이터베이스 구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바꿔봤어요. 자, 해볼까요? 어구, 요구 대신에 어구라고 하고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어구, 개가 논으로 물고 갔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이 순서에 대한 건 잊어버리지 않겠죠. 어구, 개가 논으로 물고 갔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특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요구 분석 사항 같은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단계다.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 그게 바로 요구 단계고요. 요구 분석 단계, 개념적인 설계, 정보 모델링. 자, 여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거, 정보 구조라고 하는 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논리적 설계는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이 개체를 컴퓨터 환경에 맞게 변환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환경이 변환하는 과정이고, 그다음 이것을 통해서 물리적 설계로 하는 거죠. 데이터 구조화하는 거죠. 데이터 구조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 구조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라는 거죠. 실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물리적 구조로 해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설계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현,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에서 산출된 스키마를 데이터베이스 파일로 만드는 단계를 바로 데이터베이스 구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에는 크게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과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 이것들 중에서 이거를 그림으로 먼저 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ER 모델인데요. 개체 관계 모델이라고 해서 ER 모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학과라고 하는, 즉 표가 있겠죠.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수강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에,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표 안에는 뭐가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개체라고 하죠. 개체. 이러한 개체들을 통해서 뭐요? 각각의 속성들을 학번이나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학과, 또 수강에 있는 학번이나 이름이나 주소를 가지고 같이 이것들을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 어떻게? 1대1 관계도 할 수 있고 1대 다 관계도 할 수 있고 다대 다 관계도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모델을 그리는 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정보 모델링을 바로 뭐라고 한다? 바로 개념적 모델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는 뭘 의미한다? 속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트리뷰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체, 즉 표를 의미하는 거다. relation이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 말은 뭐는 바로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자, 여기 학번에 보니까 이 밑에 뭐가 짝대기가 하나가 더 있죠. 얘는 뭘 말하냐면 기본키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본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들로 기술된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들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현실 세계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ER 관계 모델이다라는 거. 개체 관계 모델을 줄임말로 영어로는
ER 모델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그러면 뭘로 바꾸는 거예요? 실질적인 관계형 모델, 가장 논리적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관계형 모델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다 관계형 모델입니다. 이러한 ER 모델을 관계형 모델로 변환하는 거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는 표로 만들어주는 형태를 뭐라고 한다? 논리적 모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개념적 모델링 과정에서 얻은 개념적 구조를 컴퓨터 환경에 맞도록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이라고도 한다라고 같은 말이죠.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은 현실 세계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옮겨 표현하는 과정으로 현실 세계의 정보들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속성을 나타내는 필드, 즉 열을 기술된 데이터 타입과 이 데이터 타입들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 즉 우리가 여기다 기본 키와 외래 키를 서로 줘서 이것들을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서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관계형 모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는 바로 계층적 데이터 모델과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 있는데요. 계층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ER 모델 엔티티 개체를 레코드 타입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ER 모델의 엔티티 개체를 레코드 타입으로 표현하는 거고, 네트워크 모델은 오너와 멤버 레코드 형태로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관계형 모델 같은 경우는 2차원 테이블 형태로 기술한 것이 바로 각각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계층 데이터 모델이기 때문에 논리적 구조가 트리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트리 형태로 표현되는 거고, 집합 기반의 데이터 구조와 명시적 링크인 오너와 멤버로 레코드 관계를 이루었고, ER 모델의 일대다 관계를 두 레코드 타입 간의 부모 자식 관계를 표현한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층형에 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n 다대다죠. 다대다. n 대 m이 아니라 다대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다대다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관계형 모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 그랬죠.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 바로 기본 키로 연결하거나 참조를 통해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ER 모델은 개체 관계 모델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아까 얘기한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로 표현한 것이 바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개체와 관계와 속성으로 묘사한다. 그래서 개체는 아까 뭘로 표현했나요? 사각형으로 표현했죠. 사각형. 그다음에 관계는 마름모로 표현했고, 속성은 타원형으로 표현했죠. 개체는 개체 간에 관련된 관계를 나타내며 실세계에서 개념적 또는 물리적 존재하는 실제 사용을 의미하는 거고요. 속성은 개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하는 특성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체 관계 모델은 1대1, 1대다, 다대다라고 하는 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 표기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거죠. 사각형은 바로 뭐예요? 개체, 바로 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체를 의미하고, 타원은 속성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다이아몬드는 관계를 의미하고, 또 링크, 실선, 이건 개체 타입과 속성을 연결하는 거고요. 밑줄은 타원의 밑줄이 있는 건 기본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복수 타원이 있고요. M대 다 관계를 의미하는 1대1, 1대다, 다대다 이러한 관계를 의미하는 이러한 표를 다이어그램을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정규화는 여기 있는 이 표를 보고 먼저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봤더니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같은 내용이 학번이 같고 이름이 같고 주민번호, 주소, 학과, 그런데 시험 과목은 다르죠. 금융도 듣고 세법도 듣고 학점이 A학점, B학점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이와 같이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삽입과 삭제와 또는
뭐 추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다 보면 잘못하면 얘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건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류가 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 이런 것들을 이상현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중복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입력하거나 삭제했을 때 또는 수정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한 것들을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상이다,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좀 필요한 거를 좀 쪼개보자. 이렇게 표를 이렇게 잘라서 자, 여기까지 여기 중복된 거는 그럼 하나만 써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표를 자르니까 자, 이렇게 101 학번인 사람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데이터만 있으면 이 표가 간단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만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하거나 삽입해도 뭐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정규화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표를 이렇게 잘라서 너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좀 세분화돼서 이렇게 잘라서 내가 맞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 시험 과목과 학점은 어떻게 돼요? 동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여기 학번이라고 하는 뭐를 넣으면 되나요?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키 설정을 해서 얘랑 이렇게 서로 참조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참조하게 만들어줘서 이거를 기본키로 주면 여기는 외래키로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어서 참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들을 정규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정규화하고 그다음에 이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뭘로 해줄 수 있나요? 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 좀 한번 볼까요? 정규화란 함수적 종속성 등의 종속성 이론을 이용하여 잘못 설계된 관계형 스키마를 더 작은 속성으로 쪼개어 바람직한 스키마로 만드는 과정.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를 쪼갰다. 사용하기 편하게 표를 쪼개서 그것들 분할하는 과정. 스키마를 분할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 정규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테이블을 중복적으로 존재하는 필드를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추출하여 보다 단순한 형태로 가지는 다수의 테이블로 분리하는 작업이 정규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규화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 입력이나 삭제할 때 이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으면 이상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더 작은 필드를 갖는 테이블로 분해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정규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고 테이블 간의 종속성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것을 바로 정규화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정규화는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있다는 거고요. 단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간주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형에 대한 용어와 이 부분에 대한 특징들을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시고 가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나 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논리적 처리 및 품질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좋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중복을 방지하며 쉽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아까 그렇게 쪼개서 하니까 훨씬 정보를 검색하는 게 단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한 거고요. 정규화를 수행해도 데이터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죠. 아까 보니까 과목 같은 경우 시험 과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학번이 어떻게 돼요? 중복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는 뭐 학점이 같으면 학점도 중복될 수는 없겠죠. 데이터를 삽입할 때
테이블의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라는 거예요. 테이블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이는 거고,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테이블 여러 개로 나누기 때문에 큰 테이블 크기가 작아져서 데이터 관리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가 쉬워지는 건 뭐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걸 보니까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필드를 분리하는 것이지 필드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해하기 쉽고 확장하기 편하도록 테이블을 구성하여 무결성 제약 조건 구현을 용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규화는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볼 때 꼭 한 번씩 보고 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릴레이션 구성에는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전체 열을 바로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속성의 집합을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레코드를 전부 다 묶은 거, 튜플의 집합이죠. 튜플의 집합을 다른 말로 레코드의 집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속성의 집합은 릴레이션 스키마, 그다음에 튜플의 집합은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 액세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액세스 열기 대화 상자를 보면 액세스로 만들어진 데이터 파일은 어떻게 생겼나요? 확장자가 acc.db라고 하는 파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죠. 어디를 통해서? 1번에 있는 파일의 형식을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뭘 불러올 수 있나요?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텍스트 파일이라든가 ODBC 데이터베이스라든가 데이터베이스 형식의 파일과 또는 모든 파일의 형식을 한꺼번에 다 나열해서 열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번에 있는 도구는 엑셀이나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도구에서 암호를 설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XS에는 그게 없고요. 뭐만 있냐면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연결 기능을 이용하려면 공유 폴더나 웹 폴더나 FTP 사이트나 또는 Y 드라이브나 또는 Z 드라이브 이런 바로 이게 바로 이제 네트워크 드라이브죠. 그래서 드라이브 문자를 지정해서 직접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열기 이 단추에 여기 있는 이 화살표에 뭐가 있냐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읽기 전용으로 열 거냐 단독으로 열 거냐라고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읽기 전용으로 하게 되면은 파일은 볼 수 있지만 변경 내용을 저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고 단독으로 열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열려 있을 때 다른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단독으로 열기예요. 근데 이 단독으로 열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데이터베이스에 암호를 설정하거나 제거를 하려면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걸 제거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단독으로 열어야지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다른 프로그램과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단독으로 읽기 전용 열기라고 하는 것은 읽기 전용으로 열고 난 다음에 단독으로 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려면 단독으로 사용해야 된다겠죠. 암호를 걸거나 암호를 제거하거나 할 때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열어야지만 된다라고 했습니다. 파일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암호 설정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가 나오면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베이스는 암호 입력 상자에 암호를 입력해야만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암호를 제거하려면 단독으로 역시 열기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암호를 파일에서 데이터베이스 암호 해독을 클릭해서 데이터베이스 암호 해제를 눌러서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액세스는 DBMS로 한 파일에 있는 정보를 모두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되어 있습니까?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쿼리로 구성되어 있고 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거의 각각에 대한 특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레코드와 필드로 표현된다라는 것은 테이블이고요. 자, 원하는 데이터만 찾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은 쿼리고요. 데이터를 보고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기 위한 것은 폼이고, 그 다음에 인쇄하기 위한 것은
보고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좀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주요 요소 이 부분 요소 구성은 뭘로 되어 있느냐? 테이블과 쿼리와 폼과 보고서로 되어 있는데 레코드와 필드로 되어 있는 것은 테이블, 찾고 검색하고 이런 것들은 쿼리, 그다음에 데이터를 보고하고 추가하고 업데이트하는 건 폼, 그다음에 특정 레이아웃으로 데이터를 인쇄하려면 바로 보고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는 개념적 데이터 모델, ER 모델과 논리적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ER 모델의 다이어그램 표기법에 대한 거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규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특히 액세스의 주요 구성 요소 이 부분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에는 테이블과 쿼리와 폼과 보고서로 되어 있다. 이것들이 각각의 특징들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